양자역학을 아주 조금만 맛만 보고 가자. 양자역학은 현실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학문처럼 보인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은 고전물리학이다. 그리고 이 고전물리학은 거의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 즉, 현재 고전물리학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나서 고전물리학을 보게 되면 고전물리학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영아에 불과하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양자역학이 주도하는 미시 세계가 지배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열과 빛이 없으면 곧바로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리고 이런 열과 빛의 문제는 실제로는 양자역학의 세계이다. 이 시점에서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에 대해서 AI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물리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전물리학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발전한 물리학의 한 분야로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기초 이론입니다. 주로 뉴턴 역학, 전자기학, 열역학 등이 포함되며 이 이론들은 우리 주변의 물체의 움직임, 에너지 전달, 그리고 전기와 자기의 작용을 설명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등은 고전물리학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대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전물리학은 빛의 속도와 같은 극한의 조건, 원자 수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극복되며 현대물리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전물리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며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양성자 같은 입자들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를 파동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불확정성 원리인데요.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고전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양자역학은 현대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도체와 레이저,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도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양자역학이 만들어갈 세상도 기대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AI 설명에서 양자역학은 전자와 양성자 같은 밀입자를 다룬다. 즉, 양자역학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는 미시의 세계를 다룬다. 그리고 이런 미시의 세계가 인간이 사는 태양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서 인간을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현상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이다. 이는 사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말할 뿐이다. 즉, 인간은 미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정확히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에서 지극히 작은 한 구성원인 인간이 우주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사실 인간은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지독하게 작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광활한 우주의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날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먼저 양자역학의 첫걸음인 불확정성 원리를 AI에게 들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독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원리로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룰 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에 대한 정보는 더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가 더 불명확해집니다. 이 원리는 입자들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결국 자연계에는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물리학과 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불확정성 원리는 속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위치가 변해버리고 위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속도가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미립자라는 작은 미시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하는 시도가 모두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전자현미경으로 전자를 측정한다고 하면 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전자라는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자동으로 전자라는 에너지 덩어리를 간섭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전자의 위치와 속도가 변해 있게 된다. 이를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다고 해도 눈은 빛이라는 에너지를 쏘아서 물체를 관찰하므로 이때도 역시 빛이라는 에너지가 에너지 덩어리인 전자를 간섭하게 되고 이어서 전자의 원래 위치와 속도는 변해 있게 된다. 이 원리의 비유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이다. 이도 역시 AI에게 이의 개념을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이상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 실험은 상자 속 고양이 한 마리, 방사성 물질, 그리고 독이 든 병을 가정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여부에 따라 독이 활성화되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죠. 이는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와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복잡한 양자 세계를 간단히 설명하며 과학적 사고의 독특함과 한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상자 안에 든 고양이를 인간이 관찰하려는 순간 인간이 간섭한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덩어리인 고양이의 상태는 자동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는 태양계 아래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는 미립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여기 AI 설명에서는 상자 속 고양이가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고양이의 현재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중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관찰하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 확연하게 잘 보이는 물체는 그 부피가 너무나 커서 인간의 관찰 행위가 해당 물체의 상태를 간섭할 정도로 인간의 관찰 에너지 상태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일 잘 접하는 경우가 병원에서 암을 진단할 때 이용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다. 이를 보통은 PET라고 한다. 이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PE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ET는 몸 안의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최첨단 의료 기술입니다. 주사로 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면 이 물질이 체내에서 양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를 감지하여 컴퓨터가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활발히 대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PET를 이용하면 암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ET는 조기 진단과 치료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ET의 기본 원리와 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전자가 양전자와 음전자로 나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이때 양전자와 음전자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 두 존재는 사라지면서 감마선이라는 빛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빛을 의료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빛을 방사선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양전자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가 어떻게 아주 작은 에너지인 음전자를 간섭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양전자나 음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 때문에 별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이 법칙도 AI에게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공식 EM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식은 에너지가 질량 m과 빛의 속력 제곱 시의 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빛의 속력은 약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매우 큰 값인데요. 이 값이 제곱되면서 질량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원자폭탄과 같은 핵분열 기술은 물론 현대 물리학과 우주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 가능하며 우주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작지만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공식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양전자와 음전자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전자, 즉 양성전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전자는 기본 입자의 하나로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입니다. 전자의 전하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양전자는 양의 전하를 가집니다. 이 양전자는 1932년 물리학자 칼 앤더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반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양전자는 자연적으로 우주 방사선과 같은 고에너지 상황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현대 과학에서는 특히 PET라고 불리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기술에 활용됩니다. 이는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전자는 우리가 물질과 반물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전자는 전자의 반물질로 양의 전하를 띱니다. 일반 전자가 음의 전하를 띠는 것과는 반대죠. 1932년 과학자인 칼 앤더슨이 우주선 실험 중 음전자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음전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드물게 존재하지만 방사성 붕괴나 우주선과 같은 극단적 환경에서 생성됩니다. 음전자와 전자는 만나면 서로 소멸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의료 분야, 특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PET 스캔에서 활용됩니다. 음전자의 존재는 현대 물리학과 우주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작은 입자는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양전자를 음전자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밀입자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서 보듯이 인간의 생체 안에 든 전자를 간섭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전자라고 부르는 전자는 인체의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인체는 에너지가 다스리는 물체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밀입자로 가득한 대기권은 전자라는 밀입자를 보유한 인간의 생체를 간섭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밀입자를 보유한 존재가 되며 또한 대기 안에 든 밀입자의 간섭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은 밀입자의 세상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밀입자들이 인간을 가지고 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양자의학과 에너지의학이 나오면서 이 둘은 자연의 현상이므로 자동으로 자연의학이 튀어나오게 된다. 여기서 자연의학과 양자의학 그리고 에너지의학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의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의학은 식물, 광물,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조하며 약물보다는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활용합니다. 허브 치료, 침술, 식이, 요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부작용이 적고 예방 차원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자연의학은 현대의학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돕는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첨단 과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의학이란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의료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세포와 분자가 양자의 특성을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이 바탕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초미세 단위의 생체 변화를 분석하고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합니다. 한 예로 양자의학 기술을 활용하면 암세포를 조기에 진단하고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가 많지만 기존 의학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의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의학은 인체를 물리적, 화학적 구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필드와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하는 통합적인 의학 분야입니다. 주파수, 전기적 신호, 자기장 등 몸의 에너지 상태를 활용해 진단하거나 치료를 돕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침술, 레이키, 바이오필드 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 과학 기술과 결합해 바이오 에너지 장치를 개발하거나 신경 자극을 통한 통증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 면역 체계 증진 등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형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 의학,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에너지는 파동도 만들어내므로 파동의학 개념도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동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의학은 몸속 에너지와 진동을 기반으로 건강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신체가 특정 주파수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으로 소리, 빛, 전자기파와 같은 에너지를 활용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치료법은 스트레스 완화, 통증 감소, 면역력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인 의학 연구와 비교해 과학적 증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파동의학은 현재 보완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 설명도 역시 고전 물리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애매모호하다. 이들은 자칭 최첨단이라고 뻐기는 현대의학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 결국에 병을 만드는 근원은 인체 안팎에 존재하는 미립자들이다. 이들은 오직 양자역학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병에 대한 해결책은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는 불가하고 양자의학이나 에너지의학이 해답이라는 뜻이다. 그 결과로 의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했다고 떠들어대는 지금 현실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등의 고질병이 아예 유행병이 되고 있다. 즉, 자칭 최첨단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인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해결책은 오직 양자의학에 있을 뿐이다. 이때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양자의학은 또한 에너지의학이기도 하므로 인류의 미래는 에너지의학이나 양자의학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칭 최첨단이라고 떠들어대는 현대의학은 오직 응급의학에 경쟁력이 있을 뿐이다. 이제 미립자로 가득한 대기 문제로 가보자. 대기의 미립자는 인간의 몸 안에 든 미립자를 간섭하므로 이는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다. 이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 영상으로 미뤄보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미시세계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불확정성 원리 덕분에 기존 역학과 확연히 다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고전 물리학은 뉴턴의 법칙 같은 기초 이론으로부터 발전해 왔지만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죠. 양자역학은 현대 기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반도체, 레이저, 양자 컴퓨터 같은 분야에서 그 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줘요.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우리가 입자를 측정할 때마다 위치와 속도가 변하는데 이 모든 게 에너지 문제 때문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와 관찰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PET 스캔은 몸 안의 대사 활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대의학의 핵심 기술로 암 진단 등에 매우 유용해요.
여기까지 PET의 기본 원리와 활용에 대해 알아봤고 앞으로의 의료 발전도 기대가 되네요. 양전자와 음전자가 만나면서 사라지고 감마선이 발생하며 이는 의료에서 방사선으로 활용돼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 가능함을 설명해주면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양전자는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지만 반대 전하를 가지며 PET 스캔 같은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전자는 전자의 반물질로 쌍소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PET 스캔에서 활용되며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인간은 미립자와 반응하며 자연의학은 자연적인 요소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이 적고 예방 효과도 강조돼요. 오늘은 현대의학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양자의학과 에너지의학, 파동의학에 대해 알아보네요. 양자의학은 양자물리학을 의료에 적용해 세포와 분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의학은 신체의 에너지를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전통 요법과 현대 기술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파동의학은 몸속의 에너지와 진동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식이며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과학적 증명이 더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결국 인류의 병의 해답은 양자의학과 에너지의학에 있으며 현대의학은 응급의학에만 경쟁력이 있다는 비판도 있네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